하루를 정리하려는 저녁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순간에도 생각은 마치 오래된 바퀴처럼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곤 합니다. 지우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떨쳐내려 하면 손끝에서 미끄러져 다시 들러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반복을 인간 존재가 가진 의지의 본성으로 보았습니다. 의지는 대상이 사라져도 충동을 멈추지 않으며 욕망의 흔적 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가? 이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벗어남으로 향하는 첫 번째 신호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반복은 우리의 결함이 아니라 의지라는 힘이 가진 성질일 뿐입니다. 반복을 끊으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반복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담한 관찰, 욕망의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반복되는 생각에 덧안에서 작은 숨을 쉬며 고통을 제거하려 하기보다 고통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보려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과 싸우지 않고 그저 생각이 흐르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마침내 그는 생각이 멈추지 않아도 평온을 느낄 수 있는 한 조용한 지점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생각의 소멸이 아니라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이었습니다. 반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의 관찰자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따라붙는 한 조각의 생각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왜 마음이 늘 이 방향으로 흐르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이미 그를 향해 달려와 있었고 그는 피할 틈도 없이 다시 그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에 아직 빛이 오르지 않은 시간방 안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같은 생각을 붙잡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순간조차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생각 하나가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고 그것이 다시 또 다른 갈래를 만들어내며 그의 마음은 한 사람의 몫으로는 너무 과한 길을 헤매는 듯했습니다. 왜 나는 이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는가?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기도 전에 생각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나를 떨쳐내려는 너의 노력조차 나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알았습니다. 이 되풀이되는 생각은 명확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이 만들어낸 메아리라는 것을. 메아리는 소리가 그친 후에도 한참을 남아 귀를 울립니다. 그와 같았습니다.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이 남기는 울림. 그것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는 사유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 그것은 이유를 묻지 않는 힘이며 한 번 충동이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는 마음 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의지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이 생각을 도구로 삼는 것일지도. 그 말은 처음엔 막연했지만 점차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의지는 목표가 사라져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물이 흘러갈 길을 잃으면 웅덩이를 만들듯 의지는 생각할 거리가 사라지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심지어 사라진 생각을 왜곡하여
다시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반복되는 생각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낸 남은 습성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생각이 여전히 떠오르고 있음에도 마음의 무게가 약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생각이 가진 권위가 조금은 약해진 듯했습니다. 생각은 이제 그를 휘두르는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현상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도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생각의 반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그를 다시 깊은 혼란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해가 곧 벗어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긴장을 느끼고 있었고, 그 긴장은 다시 생각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지를 이해했음에도 여전히 그 움직임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밤이 지나고 낯빛이 방 안에 스며들 무렵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짧은 찰나에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는 시선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지금 반복되는 생각의 안쪽에 있는가? 아니면 바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자 그는 자신이 어느 쪽도 아닌 묘한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계속 반복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이 존재했습니다. 반복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반복을 바라보는 자리도 함께 존재하는 일종의 이중 구조. 그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의 강도는 여전히 강했지만 그것이 마음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은 밀려왔지만 그것을 붙잡으려는 움직임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각 속에서 방향을 잃기보다 생각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그 흐름을 바라보는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연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 짧은 감각이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평온이 들어올 작은 틈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애초에 생각을 끊어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끊으려 하면 더욱 강해지고 멀리하려 하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었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반복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 그는 그 길의 문턱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생각들의 흐름을 며칠 동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눈을 뜰 때, 무언가를 기다릴 때,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생각은 저마다의 속도로 흘러들어와 마음 한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습관적인 걱정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생각들은 어디선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규칙적이었고 그 규칙성 속에는 일종의 강제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에는 분명한 방향이 없었지만 끊임없는 반복으로 마음의 표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되풀이되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아닌 생각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충동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충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가 나를 밀어붙이고 있다. 내 의식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나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는 조금 섬뜩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동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먼저 움직이고 그 결과로 생각이 따라붙는 구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의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자를 붙잡느라 오랫동안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복되는 생각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들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기억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숨어있는 미묘한 욕망 또는 작은 두려움이 형태를 바꿔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흐름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피하려 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는 생각의 패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의 뿌리는 언제나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욕망, 혹은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그 두 가지 모두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의지는 충족을 원하지만 충족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며 조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구조를 이해하자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허무함과 동시에 가벼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단지 생각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계속된 요구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었구나.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생각의 내용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의지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왜 생겨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 이해는 생각의 고리에 아주 작은 틈을 열었습니다. 틈은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습관처럼 창가에 앉아 하늘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이 잦아들며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의 소음이 약간 줄어들었고, 대신 더 깊은 층위의 감각이 드러났습니다. 그 감각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의지의 움직임 속에 있지만 그 움직임을 보고 있다. 그는 생각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생각과 자신 사이에 여백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백은 아주 얇았지만 그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넌지시 말했다. 나는 이 생각들을 이길 필요가 없구나. 이 생각들은 나의 실패나 약점이 아니라 의지가 만든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구나. 이 이해는 그에게 어떤 극적인 해방감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주 잔잔한 평온을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벗어남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의지가 만든 그림자를 조금씩 알아채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천천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의지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길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의 전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반복되는 생각으로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과 다르지 않은 감정이었지만 그 뒤에 있는 고통의 결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고통을 오랫동안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없애고 싶다는 마음, 즉, 이 고통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의 또 다른 뿌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 고통을 이토록 거부하려 하는가? 그의 마음은 즉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작은 긴장만이 꿈틀대며 흐릿한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밀어낼수록 고통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역설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욕구 자체가 오히려 고통을 강화한다는 사실은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의지의 성질 때문이었습니다. 의지는 부정될수록 더 격해지고 밀어낼수록 더 집요해집니다. 그는 그 순간 어떤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그 마음 자체가 반복되는 생각의 회전축이었고, 그 회전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생각은 계속 원을 그리며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긴 호흡을 내쉬며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저항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항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그 성질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단지 고통일 뿐이었고 그 고통을 부정하려는 의지가 반복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후가 되어 햇빛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책상에 기대어 앉은 채 눈을 잠시 감아 보았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 두고 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고통이 여기 있다고 인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고통은 갑자기 크게 휘몰아치는 대신 자연스러운 무게를 가진 하나의 현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미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고통이 더 이상 자신을 삼켜버릴 것처럼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 속에서 작은 문장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위로나 긍정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건조하면서도 사실에 가까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고통의 바깥으로 한 걸음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구조가 바뀌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그를 공격하는 힘이 아니라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나를 덮쳐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바라보고 있다. 그 순간 고통과 자신 사이의 거리가 아주 조금 생겼습니다. 그 거리는 그에게 큰 해방감을 주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틈이었습니다. 그 틈이 바로 고통을 관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같은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 밀어내지 않고 고통을 바라보고 고통이 그저 건너가는 감각임을 인정하는 연습. 그는 고통이 올 때마다 과거처럼 피하지 않았고 고통을 마주 볼 작은 용기를 조심스레 꺼내 놓았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나타났고 반복되는 생각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법을 서서히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창가에 앉아 식어가는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려 하지 않는다. 고통은 단지 고통일 뿐이다. 그 말은 그를 안정시키는 주문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고통을 관찰하는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그는 마음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이기려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도망쳐야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 어둠이 서서히 내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사라짐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관찰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이라는 것을 그는 어느 날 아침 반복되는 생각이 평소보다 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밀어붙이던 힘이
조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줄어든 것인가? 관찰을 거듭하는 동안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세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뒤에서 움직이던 욕망의 압력이 잠시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생각을 계속 강화하던 것은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감정이 사라져야 한다. 이 생각이 더는 떠오르면 안 된다. 와 같은 내면의 요구들이었습니다. 그 요구들은 모두 욕망이었습니다. 평온을 가지려는 욕망, 불안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욕망, 그리고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되려는 욕망.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사유 속에서 욕망은 결코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의 씨앗을 만들고 그 씨앗은 다시 생각을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는 욕망의 움직임을 이런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욕망은 내 안에서 고통을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고통을 새롭게 재구성하는구나. 그는 처음으로 욕망의 흐름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욕망이 약해진 상태에서 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날도 아니었고 특별한 성취가 이루어진 날도 아니었지만 그는 마음 속에서 미세한 투명함 같은 것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투명함은 고요했습니다. 욕망이 잦아들자 생각의 흐름이 강하게 밀려들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통의 결도 조금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늦은 오후의 햇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생각도 함께 잦아드는구나. 그는 처음으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을 작게라도 경험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일렁였지만 그 일렁임이 마음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욕망이 약해지자 의지에 밀어붙이는 힘도 조금 느슨해졌고 그 느슨함 속에서 그는 살아있는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평온은 거창한 것도 극적인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숨과 함께 마음에 스며드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온은 욕망이 충족된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잠잠해지는 순간에 오는 것이구나. 그는 그 사실이 단지 철학적 이해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다가오는 감각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한 진실로 느껴졌습니다. 밤이 찾아올 무렵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은 마음을 여러 방향으로 이끌기도 했지만 그날의 어둠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피어올랐지만 힘을 잃은 은은한 연기처럼 사그라들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는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그 질문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텅 빈 공허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해결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아주 단순하고 인간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는 그 감각을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의지는 잠시 쉬고 의지가 쉬면 생각은 자연히 가라앉는다. 그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평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생각이 멈추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일으키는 힘이 잦아드는 과정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바라봄이 그에게 새로운 내면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평온은 나를 떠나지 않고 다만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욕망이 잦아드는 순간 그는 그동안 닫혀 있던 내면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 밤 불을 끄고 방 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사물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줄어들자 마음 속의 미세한 감각들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이 만든 소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던 미묘한 울림이 드러나는구나. 그 울림은 고통도 아니고 평온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밑바닥에서 오래전부터 잠자고 있던 이름 붙일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그를 불안하게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낯선 평온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그 울림을 더 깊이 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잔상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들은 오래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펼쳐졌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음이 사유의 아래층에 또 다른 세계를 품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이 덮고 있던 장막이 걷히자 그 아래에 있었던 감각의 변화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침묵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는 그 자리에서 음성 없는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힘을 잃는 순간에 찾아오는 조용한 내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작은 진실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늘 불안이 사라져야만 괜찮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그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자신이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평온은 완전한 고요가 아니라 고요를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다. 그는 이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완벽한 평온을 원했기에 평온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을 비우는 것도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아주 조금 더 현실적이고 단단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침묵을 들었습니다. 마치 언어 없는 책을 천천히 넘기듯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감각과 생각의 파문을 따라가고 또 따라갔습니다. 침묵은 그에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도 괜찮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들려주는 듯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조용히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며 침묵의 결을 조금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마저도 평온했습니다. 그는 바람이 스치는 감각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구나. 그동안 그는 고통을 없애려 했고 욕망을 줄이려 했으며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그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벗어남은 행동이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 깨달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신의 형태를 드러내며 그 형태는 억지로 다듬으려 할 때보다 침묵 속에서 더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묵 안에서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생각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자신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음과 자신 사이에 조용한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이 그의 내면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알려주는구나.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도착했다는 것. 그것이 곧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문턱 중 하나라는 것을. 그는 어느 날 새벽 눈을 뜬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 생각에 휘말리는 느낌이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 그 안에 흡수되듯 빨려 들어갔다면 이제는 생각이 다가오는 모습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반복 속에서 그는 생각의 구조와 의지의 흐름, 욕망의 파동과 고통의 결을 조용히 관찰해 왔습니다. 관찰은 그를 어디론가 데려다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깊은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반복은 사라지지 않지만 반복을 바라보는 나는 달라졌다. 그 깨달음은 소리 없는 파문처럼 마음을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그는 마음의 중심이 조금 이동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있는 자리와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채널 같은 것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반복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반복이 완전히 멈추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벗어남은 사라짐이 아니라 거리의 형성, 자기 자신을 반복의 바깥에서 바라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얼마나 생각이 없어져야 한다는 욕망에 집착해 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생각은 없어져야 하고, 고통은 사라져야 하고, 마음은 평온해야 한다는 요구는 실제로는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생각이 사라져야만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온은 무엇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좌우로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사물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빛은 천천히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단순한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자유롭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질문은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반응하지 않는 마음, 저항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생각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쉴 수 있다. 이 인식의 전환은 평온한 물결처럼 마음을 감싸며 그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벗어남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는 저녁, 그는 한참 동안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느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고통도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없애려 하지 않았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용히 존재하는 것 자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반복은 나를 붙잡지 못한다. 나는 그 반복을 바라보는 자리로 왔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고요는 완전한 공허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해결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것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그는 이 여정을 통해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굉장한 노력이 아니라 반복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관찰하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힘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자신과 싸우지 않고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평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평온은 희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의 중심이 아닌 마음의 바깥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 이 말은 그가 반복의 굴레에서 처음으로 걸음을 뗀 순간이었고, 그 길은 앞으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국 거창한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변화, 마음속에서 작은 숨결처럼 피어오르는 미세한 평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생각의 한가운데에서 헤매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반복을 부수려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반복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부서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변화한 것은 반복이 아니라 반복을 바라보는 마음의 위치였습니다. 그는 이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오고 자연스럽게 갈 뿐이며 그 사이의 흐름을 억지로 끊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지를 더욱 강하게 쥘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의지는 억누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밀어낼수록 다시 되돌아오는 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의지를 작게 만들려 하지 않고 단지 그 의지를 조용히 비추는 시선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 시선은 스트레스나 고통을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과 자신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 틈이 바로 그의 자유였고 평온이 스스로 자리를 찾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반복되는 생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반복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반복이 더 이상 자신을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흐르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 이것이 그의 내면 여행이 끝에서 얻은 유일하지만 충분한 결론이었습니다. 반복은 그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반복을 지나 고요하게 존재하는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그 자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숨을 쉬었고 그 숨은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벗어남은 거대한 혁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정직한 침묵, 자신을 바라보는 아주 조용한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